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오늘은 조금 씁쓸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입맛이 달달한 사건이야 있을 수야 없겠지만 조금 더 씁쓸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억울한 판결로 옥살이를 했을 때 이것을 보상받을 수 있느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억울한 옥살이가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경찰이라든지 검사, 판사가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형사도 검사도 판사도 다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을 수 있고요. 오판을 내릴 수도 있죠. 물론 그러한 일이 자주 발생된다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정도는 생길 수가 있겠죠. 실제로 심심찮게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 이웃의 정신지체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입건이 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그 가해자로 지목을 받던 딸이 이제 증거 자료 등을 수집을 해서 제출을 해서 실체를 밝혀보니 사실 정신지체 여성을 돌보던 이모였나 고모였나 그분의 남편이 범인으로 드러나서 이슈가 됐었죠. 또 이것도 얼마 전 일로 한 뮤지컬 배우가 강제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5개월여간의 수감 생활을 하고 풀려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고 어쩔 수 없이 뮤지컬 활동도 접고 소속사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되었는데 항소를 해서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증거로 제출된 폐쇄 헤로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두 사람의 동선이 피해자의 진술과는 괴리가 있고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던 그 배우의 주장과 더 부합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그 배우는 그 과정 중에 정신적 피해는 물론 물질적 피해도 상당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잘 극복을 하고 다시 현업으로 복귀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았겠죠. 여하튼 여전히 현 시대에도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가 발생을 합니다. 제법 심심찮게 발생을 해요. 당사자들 입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 조사만 받아도 기분이 나쁜데 재판까지 이어진다면, 그리고 그 결과가 유죄 판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화병으로 쓰러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어떻게 합니까? 항소를 하고 2심 재판에 가서 다시 판결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주장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고 다행히 무죄를 받았다면 천만다행인데요. 아마 그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직장을 잃을 것은 당연하겠죠. 주변 평판도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옥살이를 하는 도중에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럼 이 억울한 마음을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무고를 한 당사자에게도 보상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무고의 경우 죄를 묻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러한 오판을 내린 국가에도 보상을 물을 수가 있어야겠죠. 그렇다고 나랑 똑같이 관련자들을 옥살이 해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내키진 않지만 금전적으로나마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제도가 바로 이 형사보상제도입니다. 헌법 제28조에도 있고요. 그리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형사법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이 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보상 청구라고 하죠. 이러한 형사보상 청구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경우이다 보니까 꽤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으로는 적게는 1000에서 2000, 많게는 5000, 7000 가깝게 받아들인 적이 있는데요. 사실 어마어마한 보상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형사보상 청구의 범위는 구금에 대한 보상과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구금에 대한 보상은 말 그대로 구속된 기간에 대해서 1일 8시간 근무 시간을 계산을 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연도의 최저시급의 5배까지 범위에서 휴일 없이 전체 구속기간 일수만큼 계산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구금에 대한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한번 들어보자면 구금의 기간, 구금의 종류, 구금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손실의 범위, 구금으로 인해서 신체적 손상이나 정신적 고통이 있었는지, 무죄 판결의 실질적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찰, 검사, 법원의 고의나 과실 유무 그 정도를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을 합니다. 보통은 최저 시급의 2~3배가량 정도로 정해지고요. 최대 5배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5배의 경우라면 사실 경찰이나 검사, 법원의 고의나 과실 유무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 정도가 지나치게 말이 안 되는 경우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조인으로서 와 이걸 이렇게 그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이런 이제 정도가 돼야지만 최대치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용에 관한 보상은 어떻게 되고 어떤 게 있느냐. 일단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일반인이 법리적으로 주장을 해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을 무죄로 바꾸기는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국선 변호인의 경우라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지만 사선 변호인의 경우라면 일부가 인정이 됩니다. 전액이 아니고 일부 인정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적게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많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죄 판결 사건의 난이도나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고려를 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들이 재판에 출석을 하셔야겠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재판에 꼭 출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석할 때 발생한 비용도 처리가 됩니다. 나름 세심하죠. 그러나 그 비용으로는 이제 일당이라든지 교통비, 식비, 여비 등이 계산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안 챙겨준다면 억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다 시간이고 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도 다 계산이 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일당은 5만 원 정도고요. 교통비라든지 식비, 여비 등은 지역마다 다 상이한데 그 금액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형사보상 청구서를 제출해야지만 됩니다. 몰라서 못했는데 지금은 안 될까요? 라고 물으셔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청구서를 제출하실 적에 무죄 판결서의 등본 또는 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선임 비용이 기재된 위임장이나 증빙할 영수증을 첨부하셔야겠죠. 그 외에 보상을 청구하는 비용액, 증빙 자료 역시 첨부하셔야지만 보상액을 산정을 할 때 추가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금 대신 기간을 증명할 출소 사실 증명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구치소에 얼마만큼 구금이 되어 있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니까 챙겨주셔야 되고요. 구금 전에 직장을 다니셨거나 사업을 하신 경우라면 그 수익도 증명을 하셔야 되니까 사업자의 경우라면 소득증명원, 재직자의 경우라면 재직증명서와 급여 명세서 등을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출하면 무조건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얼마만큼 받느냐가 중요하시죠. 그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은 최저시급의 2~3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떤 때 최대치인 5배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바로 형사, 검사, 법원에 과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과실이 중대한 경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요. 법리적인 잘못을 일반인들이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을 것인가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받긴 무조건 받지만 얼마를 받느냐가 관건인 만큼 아무래도 이런 적인 측면에서 변호사를 많이 찾아오고 계시니까요.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청구를 하면은 형사보상 결정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기다리면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보상 결정문을 송달을 받고 2년 이내에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셔야지만 금액을 수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돈 들어오겠지라고 까먹고 계시면 안 됩니다. 까먹었다고 하더라도 2년 이내라면은 지급 요청을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급 요청을 하시면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보상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돼야지만 형사보상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판 억울한 억사리가 여전히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야 어떻게 이제 풀 방법이 마땅치는 않지만 금전적으로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으셔야 마땅하니까요. 무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또는 구금까지 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라면 무조건 형사보상 제도를 꼭 활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씁쓸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최대한 담백하게, 간략하게 얘기 드려봤습니다. 유익하셨나 모르겠네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